방송 나가는 오늘은 휴일이지만 현충일이고요. 가장 경건하게 지내야 될 휴일인데 다음 날 7일 날 강경화, 김동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근데 김상조 후보의 청문회를 보면서 우리가 느꼈던 게 여러 가지입니다. 언론에 제기된 의혹들은 사실 전혀 믿을 게 못 된다.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 강남에 집을 샀다. 당신은 투기했다. 이게 의혹. 이런 방식으로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의 말만 수도 없이 들으면 김상조는 천하의 나쁜 사람이고 청문회를 해봤더니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거 반전이지. 그래서 오죽하면 이번 청문회를 백서로 남겨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무차별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논리 정연하게 자기의 문제, 그러니까 자기에게 제기됐던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거기에 따라서 얼마나 이들이 말도 안 되는 의혹과 억지 주장을 해왔는지가 고스란히 밝혀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잘 안 알려지고 언론이 이 내용을 보도를 안 하니까 김상조는 투기 의혹이 있는 사람이고 표절 의혹이 있는 사람이라는 키워드만 기억이 될 거란 말이지.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하나 답을 했고 거기에 대해 얼마나 이 질문을 던졌던 청문위원들이 개 쪽을 팔았는지 요 내용들이 기록돼서 한번 책으로 나온 게 된다 그러면 아마 올해 나오는 그 도서 부분, 코미디 부분에서는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청문회가 이번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나도 난감하다. 당에서 시킨 일이다. 어쩔 수 없었다. 김상조 후보자에게 정말 미안하다. 그래놓고 자유한국당의 정우택은 김상조 임명 강행 시 인사청문회 계속할지 원점 고민하겠다. 이러고 있어요. 그렇지 이게 뭐야. 그간에 진해가 내세웠던 청문회에서 의혹을 좀 털면 어떻게든 생채기가 났었잖아요. 생채기가 잘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생채기도 못 낼 거 앞으로 이런 거 우리 참여해가지고 하면 할수록 욕만 더 먹고 저쪽에서 의혹 해명에 의해서 제기한 사람들한테 상처가 돌아가는데 이걸 계속 해야 되나? 그런 좋은 뜻으로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멀쩡하게 괜찮은 사람이야. 그 사람한테 의혹 제기를 했어. 근데 그 사람이 웬만한 건 다 해명을 했어. 그래서 사실 털 게 하나도 없어. 그 상까지 온 거야. 그러면 상대방이 미안하게 됐어 하는 게 당연한 거야.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석에서는 그렇다는 것처럼. 근데 청문회를 왜 해? 의혹이 있으면 그거를 해소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의혹 제기도 하지만 해소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 의혹이 해소가 됐어. 난 그건 모르겠고 너는 부적격이야 이거야. 결론 미리 내려놓고. 짤이 돌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게 청문회에서 이제 김상조 후보가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의혹을 제기했던 김성원, 김종석, 정태호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난감한 표정을 짓는 그 짤이 붙어서 돌아다녀요. 오직하면 그랬다잖아. 증인 대답 좀 짧게 하세요. 하도 말을 논리 정연하게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를 술술술 털어내니까 그만하면 됐으니까 말 좀 짧게 하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얘들이. 왜? 우리도 일상에서 있잖아요. 정말 틀린 팩트로 막 상대방한테 이야기를 했어. 상대방이 단 한 방으로 그거를 무너뜨려줬어. 그럼 속으로 멘탈이 무너져요. 쿵 내려앉는다고 이거 도대체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걸 얼버무리는 과정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 심리적으로 보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그게. 그래서 이번은 청문회가 아니라 명품 강의였다. 이거는 두루두루 자료로 남겨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아주 그냥 넓게 펴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우택의 워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 여당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제1야당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협치와 소통은 완전히 끝났으며 인사청문회를 계속할지 원점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 김 후보자는 결코 공정한 경제 질서를 감독할 자리에 올라갈 수 없다. 스스로 사퇴하거나 죄명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유, 어떤 이유로 그런 일을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논리냐면은 있건 없건 의혹을 막 제기해. 그리고 나서 당신은 의혹이 많으니까 안 돼. 이거예요 지금. 요 전문은요. 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시작할 때 이미 써놨던 것 같아요. 그렇지. 맞아. 무슨 내용이 있었어도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어. 근데 막상 하고 보니까 청문회 했던 내용하고는 이 결론이 너무 안 맞는 거야. 짜증나는 거지. 그런 거를 발목 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보고 있으면은 정말 자유한국당이 왜 없어져야 될 대상인지를 보여주는 거야. 자기들이 어마어마한 짓을 해서 탄핵당해가지고 정권이 바뀐 상태란 말이에요. 얘들이 정상적인 사람들 같으면요 6개월 정도는 아무 조건 없이 협조해줍니다. 아니 이게 김상조 같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김상조만한 후보자 앞으로 안 나와요.
다른 논란 더 있는데 김상조가 일종의 샘플처럼 저는 됐다고 보거든요. 이런 사람을 하자가 있다, 의혹이 있다고 안 된다고 해버리면은 다른 후보자들은 통과 아예 못하는 그런 거예요. 이게 이 정도 샘플인 거라고. 아무튼 이번 야당 의원들의 어떤 물론 없으니까 그랬겠지만 의혹 제기에 관한해서 자료 파악이라든지 법적인 검토가 전혀 안 된 내용을 가지고 그렇지. 탈법, 불법, 뭐 표절 이런 내용들을 다 던졌단 말이야. 사실 이거 허위 사실로 청문회만 아니라고 치면 허위 사실 적시를 해갖고 나 고발 받아야 될 놈들이에요. 이 정도 된다고 치면. 그러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런 청문회를 앞으로 이제 하다 보면 갈수록 이제 문자 폭탄 아니지 우리 문자 행동으로 하기로 했죠. 문자 행동에 지들만 상처받고 괜히 음모주 같은 거 털려갖고 포탈 일이나 하고 이 꼴이 반복될 게 뻔하니까 A 씨 우리 이런 식으로 합법적으로 쟤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도 합법적으로 그냥 6월 달에는 국회 등원하지 말자 이런 방향으로 나올 공산이 크다는 거죠. 그 핑계를 결국은 김상조와 뭐 나머지 장관 후보들의 청문회에서 우리가 하나도 못 시켰으니까 낙마를 못 시켰으니까 협치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정치 안 할 거야. 라는 식으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이제는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에게 뭐 8% 7%의 지금 지지율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이번에 왜 김상조 후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까지 이렇게 김상조 후보를 낙마시키지 못해서 난리라나 삼성이 광고비를 많이 써서 그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김상조 후보가 앞으로 이제 실시하려고 하는 몇 가지 정책 중에 지금의 거대 언론사의 치명적인 정책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억지로 이제 대리점에다가 신문을 갖다가 막 떠넘기는 형태의 불공정 거래를 못하게 하겠다. 즉 우유집에서 있었던 불공정 거래 또는 편의점이나 일반 슈퍼에 있는 불공정 거래처럼 신문사도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가장 두려워하는 거란 말이죠. 그들이.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전에 방송에서 한번 나갔어요. 최민희원하고 할 때 남양유업법이라고 불리는 대리점에 대한 갑질. 이게 1년 연 매출이 600억이 넘는 거대 신문사가 6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조중동, 매경, 한결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거랑 연관이 있다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고 두 번째는 이제 광고 수주랑 관련이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밥줄인 대기업들의 광고를 수주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요거거든요. 두 개가 걸려 있으니 언론사들한테 얼마나 밉보이겠어요. 싫은 거지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김상조 후보가 이만큼 중요한 것은요. 김상조 후보가 들어와서 펼치고 준비했던 정책이 실제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에 너무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국내에 있는 대기업들에 대한 그동안의 횡포를 정말 원론적인 면에서 바꿔버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저들은 최선을 다해서 꺾어야 할 후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아이언맨인 거야. 이 양반이 갑옷이. 너무 깨끗해. 정말 뭐라도 하나 흠집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정도로 깨끗해 버렸으니 자 이대로 이 사람을 올려보내면 저 사람이 앞으로 정치권과 재벌 기업들한테 어떠한 방식으로 위험한 요소가 될 것인가. 지금의 그나마 기득권을 지키고 있는 입장에서는 좌불안석일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죠. 김상조가 갖는 건 사실 뭐 대단한 혁신 이런 거라기보다는 원칙대로 하는 겁니다. 김상조도. 그게 맞는 걸 하는 거고 지금 정우택의 이야기는 정말 코미디가 이런 거예요. 부인 암 치료를 위해 대치동 기사했다는 것도 위장 전입을 정당할 수는 없다예요. 아니 어쩌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게 이제 대표적인 어긋장이잖아요. 자기들의 주장이나 의혹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됐어. 위장 전입 한 거야. 위장 전입 아니라고 설명을 한 거거든요. 이게. 위장 전입이란 게 처음에 예초에 제기된 건 뭐냐면 대치동에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거기에 주소를 갖다 놨다는 거잖아요. 근데 부인의 암 치료를 위해서 대치동 이사를 가서 주소까지 옮겼어요. 그럼 위장 전입이 아니잖아. 근데 이걸 부인 암 치료를 위해 대치동 이사가 했다는 것도 위장 전입을 정당화할 수 없다. 이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냐고. 이 사람 청문회를 보지 않았어요. 지금 위장 전입이 지들한테 처음에 문제가 됐던 건 대치동에 살지도 않으면서 그 주소지만 갖다 놓은 거냐고 그렇게 주장했던 거잖아.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김상조는 그 야당의 음모 내지는 온갖 모함을 무사히 헤쳐나왔고요.
정당하게 청문 보고가 될 겁니다. 이미 이 국민의당이 박지원 뭐 개인 의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두 사람은 상처낼 수 없다, 그냥 가야 된다라는 논리를 이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고립이 되겠죠, 자유한국당 혼자서. 계속. 예. 그래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청문회를 통해서 지금의 어떤 자신들의 어떤 강경화나 김상조 저지가 실패한다고 치면 이걸 원외의 문제로 끌고 나가서 정치적인 이슈라도 마지막까지 안간힘을 해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스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만일 이번에 이걸 낙마시키지 못하거나 청문회 반대해서 그 역할을 못하게 되는 꼴을 보면 더 이상의 지원과 스폰을 끊어버릴 게 당연한 거기 때문이죠. 그렇기도 하겠고 야당이 돼갖고요. 야당 지지율이 뭐 여당만큼이나 높거나 그러면 좀 스폰도 들어오던 만큼 들어오지. 왜냐면 자기들 지켜달라고. 하긴 그렇겠네. 5%짜리 당에 누가 스폰하고 싶겠어. 안 하죠.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아직도 아마 그런 정치 관행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알겠습니다. 그 정우택과 김상조 이 사람의 두 사람의 인생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이런 거 아닐까? 음모주나 차 드시고 계시는 분. 지금 정우택만 파도요. 낙곰수가 다시 떠오르는 것처럼 정우택만 파도 김상조의 한 100배쯤의 비리가 있을 만한 인물이잖아요. 뭐 그 수접시 이렇게 그 사람들이 하도 음모주만 인식해가지고 왜 광고 제품은 생각이 안 나고 카피만 생각난다는 것처럼 그 음모가 무슨 음모인지도 기억 안 나죠, 사람들이 이제는. 그렇죠. 그 여성분의 음모예요. 그거를 나 더러운 새끼들 진짜. 이거는 그냥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정우택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들은 상상을 초월하게 많이 있거든요. 뭐 심지어는 뭐 중국의 아무튼 부자가 많아요. 그걸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정우택 의혹 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이러고 있어. 정우택은 한반도와 제주도와 중국을 뛰어넘는 거대한 성의 여행을 떠나신 네, 정말 존경할 만한 캐남 중에 캐남이시죠. 걸레 같은 시기죠. 아주. 네. 나 캐남 중에 캐남에서 반전이다. 걸레 같은 새끼. 아이고 참 됐다 넘어가자. 이빨에 낀 느낌이야. 상상했어. 이거야 결론 미리 내려놓고 짤이 돌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게 청문회에서 이제 김상조 후보가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의혹을 제기했던 김성원, 김정석, 정태호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난감한 표정을 짓는 그 짤이 붙어서 돌아다녀요. 오직하면 그랬다잖아. 증인 대답 좀 짧게 하세요. 하도 말을 논리 정연하게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를 술술술 털어내니까 그만하면 됐으니까 말 좀 짧게 하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야 얘들이. 왜 우리도 일상에서 있잖아요. 정말 틀린 팩트로 막 상대방한테 이야기를 했어. 상대방이 단 한 방으로 그거를 무너뜨려줬어. 그럼 속으로 멘탈이 무너져요. 쿵 내려앉는다고 이거 도대체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걸 얼버무리는 과정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 심리적으로 보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그게. 그래서 이번은 청문회가 아니라 명품 강의였다. 이거는 두루에 진해가 내세웠던 청문회에서 의혹을 좀 털면 어떻게든 생채기가 났었잖아요. 생채기가 잘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생채기도 못 낼 거 앞으로 이런 거 우리 참여해가지고 하면 할수록 욕만 더 먹고 저쪽에서 의혹 해명에 의해서 제기한 사람들한테 상처가 돌아가는데 이걸 계속 해야 되나? 그런 좋은 뜻으로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멀쩡하게 괜찮은 사람이야. 그 사람한테 의혹 제기를 했어. 근데 그 사람이 웬만한 건 다 해명을 했어. 그래서 사실 털 게 하나도 없어. 그 상까지 온 거야. 그러면 상대방이 미안하게 됐어 하는 게 당연한 거야.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석에서는 그렇다는 것처럼. 근데 청문회를 왜 해? 의혹이 있으면 그거를 해소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의혹 제기도 하지만 해소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 의혹이 해소가 됐어. 난 그건 모르겠고 너는 부적격이야. 후드로 자료로 남겨야 그렇지. 된다라는 얘기들이 아주 그냥 넓게 펴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우택의 워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 여당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제1야당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협치와 소통은 완전히 끝났으며 인사청문회를 계속할지 원점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 김 후보자는 결코 공정한 경제 질서를 감독할 자리에 올라갈 수 없다. 스스로 사퇴하거나 지명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유, 어떤 이유로 그런지를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논리냐면은 있건 없건 의혹을 막 제기해.
그리고 나서 당신은 의혹이 많으니까 안 돼. 이거예요 지금. 요 전문은요 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시작할 때 이미 써놨던 그렇지, 것 같아. 그렇지. 맞아. 무슨 내용이 있었어도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어. 근데 막상 하고 보니까 청문회 했던 내용 어찌 주장을 해왔는지가 고스란히 밝혀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잘 안 알려지고 언론이 이 내용을 보도를 안 하니까 김상조는 투기 의혹이 있는 사람이고 표절 의혹이 있는 사람이라는 키워드만 기억이 될 거란 말이지.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하나 답을 했고 거기에 대해 얼마나 이 질문을 던졌던 청문위원들이 개 쪽을 팔았는지 요 내용들이 기록돼서 한번 책으로 나온 게 된다 그러면 아마 올해 나오는 그 도서 부분, 코미디 부분에서는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청문회가 이번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나도 난감하다. 당에서 시킨 일이다. 어쩔 수 없었다. 김상조 후보자에게 정말 미안하다. 그래놓고 자유한국당의 정우택은 김상조 임명 강행 시 인사청문회 계속할지 원점 고민하겠다. 이러고 있어요. 그렇지 이게 뭐야. 그간에 방송 나가는 오늘은 휴일이지만 현충일이고요. 가장 경건하게 지내야 될 휴일인데 다음 날 7일 날 강경화, 김동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근데 김상조 후보의 청문회를 보면서 우리가 느꼈던 게 여러 가지입니다. 언론에 제기된 의혹들은 사실 전혀 믿을 게 못 된다.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 강남에 집을 샀다. 당신은 투기했다. 이게 의혹. 이런 방식으로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의 말만 수도 없이 들으면 김상조는 천하의 나쁜 사람이고 청문회를 해봤더니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거 반전이지. 그래서 오죽하면 이번 청문회를 백서로 남겨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무차별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논리 정연하게 자기의 문제, 그러니까 자기에게 제기됐던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거기에 따라서 얼마나 이들이 말도 안 되는 의혹과 또